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는요, 진먼지 진드기와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동물 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비염은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 중에 한 명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도 자녀에게 물려줄 확률이 무려 50% 이상 유전성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둘째로는요, 또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폐주비라 하여서 한의학에서는 코병의 모든 원인은 바로 폐에서 비롯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가 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 또 폐에 열이 많은 체질 등이 비염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너무 잦은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 찬바람을 많이 쐬야 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비염에 더 자주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일교차가 심하면서 대기 중에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더욱 많이 날리면서 건조해진 날씨 탓에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입니다. 이외에도 눈, 코 주변이 가렵다거나 또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항상 기침가래를 달고 살거나 두통이 요 근래에 더욱 심해지면 비염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감기와 비염은 증상이 매우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기는 보통 걸리게 되면 2주 이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비염은 특정한 계절마다, 특히 환절기마다 또는 1년 내내 이러한 콧물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감기는 오한발열이나 몸살통 같은 전신 증상이 있는 반면에 비염은 이러한 전신 증상 없이도 비염 증상이 꾸준히 이어지면 바로 본인이 비염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기와 비염과 달리 코로나는요, 잠복기가 있습니다. 보통 1,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이 되고요. 감기와 코로나는 오한발열, 몸살통 등의 증상이 있는 반면에 비염은 전신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코로나는요,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구별해서 본인이 혹시 감기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서 본인이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구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코막힘이 너무 심해져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구강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형이 일단 길어지고 윗니가 튀어나오는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형이 생기고요. 또 보통 코막힘은 밤에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특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인데 이때 깊이 숙면을 못함으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밤새 입을 벌리고 코를 고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로 인하여서 숙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늘 두통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가 너무 막혀서 하루에 빠져나가야 되는, 배출되어야 되는 콧물 양이 대략 하루에 1리터라고 하는데요.
비강 내 저 안쪽에 얼굴뼈 안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콧물이 찼다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을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이 후비루가 남게 되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 비염은 만성 축농증으로 이어져서 누렇고 찐득인 코와 농이 바로 부비동 안에 오랫동안 차 있음으로 해서 머리가 항상 무겁고 두통이나 빈혈 증상, 또 코와 입에서 아주 안 좋은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이런 찐득한 코가 더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침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 앞면에 비염에 좋은 혈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혈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코로 가는 기혈의 순환에 굉장히 원활하게 도움을 주어서 염증을 빠르게 해소할 뿐더러 코 점막의 면역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배농 치료법이 있는데요. 비염에 좋은 한약재를 고아 만든 약물로 코안 점막에 도포하여 흡수시켜주면 바로 비강내와 부비동에 차 있는 코와 농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줌으로 해서 코막힘과 두통, 후비루 증상을 빠르게 해소해 주기도 하고요. 또 코 점막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 처방이 있는데요. 폐주비, 결국에 코병은 근본적으로 호기인 폐와 기관지를 좋게 하는, 보강시켜주는 그런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유화장애, 결국 소화기를 좋게 하여서 우리 몸의 전체 면역까지 좋아지게 하면 체질 개선과 함께 비염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염증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 또 해독작용을 돕는 가장 강한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할수록 우리 물을 하루에 한 2리터를 가지고요. 조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자주 마셔주는 게 바로 코의 보습작용과 염증 완화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코 점막의 보습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코 점막이 건조하고 마르게 되면 바깥에 있는 먼지나 세균에 더욱 자극이 돼서 예민해지고 코 점막이 부어서 코막힘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코 점막에 프로폴리스 같은 비염 보습에 그리고 소염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좀 이용을 해서 코 점막에 바르게 되면 보습력과 아울러서 소염, 진정 효과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염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나 또 인스턴트 음식, 술이나 또 너무 차고 기름진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요. 또 피를 탁하게 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길 바랍니다.